2026년 3월 21일 가족이 대구집에서 30km 거리이며 경북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에 위치한 다부동 전적기념관 관람을 하였습니다. 사무실 건물의 남자 화장실로 들어가 봅니다. 화장실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1950년 7월 30일 대구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최후 방어선인 대구 지역을 사수할 것을 지시한 문서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전용 원고지 총 8쪽으로 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대구는 중요한 최후 방위지이니 사수하기 위해 모든 시민과 동포는 최선을 다해 싸워야 하며 국군과 경찰의 방침에 적극 협조해 나가야 하고 동포들은 총궐기에서 도성을 사수하고 조국 방위와 국권옹호에 결사투쟁하여 최후 승리를 얻자는 것이다입니다. 공산군 압박에 한국군이 곳곳에서 저지하고 있다는 1950년 9월 4일자 뉴욕타임즈 기사입니다. 낙동강 전선에서 휴식을 취하는 미 24사단 장병 모습이며 대구 방향을 표시한 이정표가 보입니다. 한나절 되니 완연한 봄을 느낍니다. 다 죽었어? 유학산 전투에 대해 할아버지가 설명하십니다. 저기 유학산인데 이제 올라가 봤어. 사람 죽었어? 할머니랑 할아버지 아니, 저기 가봤어. 근데 저기 군인들이 많이 죽었어. 우리나라 싸우다가. 국군도 막 저기 올라가고 싸우다가. 인민군도 막 서로 저 자리 차지하려고 싸우고 동네 이랬을 사람들 때. 많이 죽었어. 그래가지고 저 고지가 옛날에 전쟁 9번이나 바뀌었어. 국군이 올라갔다가 또 북한 인민군이 찾으러 와서 또 인민군이 또 올라갔다가 막 9번이나. 저게 유학산 전투. (1953년) 미국에서 제작한 호크 미사일이며 최대 사격거리는 40km입니다. UH-1H 헬리콥터는 1955년 미국에서 개발하여 베트남전에서 맹활약한 기종으로 우리나라는 1967년에 미국 원조로 6대를 도입하였다가 이후 방위성금으로 122대를 구입하여 병력 및 화물 수송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소련제 122mm 곡사포입니다. 아군의 155mm 야포와 대등한 성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미국제 55mm 직사포입니다. 6.25 이전부터 국군의 유일한 포병화기였으며 북한군이 T-34 전차를 앞세우고 남침했을 때 이 포로 적에게 큰 피해를 주었으며 사정 거리는 12km고 사격 속도는 분당 20발이랍니다. 소련제 45mm 직사포입니다. 북한군은 소련으로부터 이 포를 대량으로 공급받아 남침 때 사용했답니다. 사정 거리는 8km이고 발사 속도는 분당 16발이랍니다. 유엔 참전국은 16개국인데 깃발은 18개입니다. 가운데 좌우에 유엔기와 태극기가 있어서 18개가 됩니다. T-37C 훈련기입니다. 속도는 시속 137km이고 최대 항속거리는 1500km이고 최대 채공시간은 3시간 30분이랍니다. 구국 경찰 중원비입니다. 중원비에는 참전 전사자 명단이 새겨져 있습니다. 구국용사 중원비 아래 부분에는 다음과 같은 추모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기 자유의 재단의 조국 위에 목숨 바친 영령을 모시노라. 가신님의 짧은 인생은 결애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리. 구국용사의 묘는 1994년 9월부터 1997년 4월까지 8차례에 걸쳐 육군 제54단 장병들이 유학산 일대에서 발굴한 259점의 유해를 합장하였답니다. 위의 사진은 2025년 4월 26일 촬영한 사진입니다. 제1사단 사령부 백선엽 사단장 및 예하 지휘관과 장교 명단입니다. (466고지) 오른쪽에 대구로 통하는 소야고개가 보입니다. 6.25 전쟁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백선엽 장군의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고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성지로 조성하고
호국보은 명품 관광지로 발전시키고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국민들의 성금으로 2023년 7월 5일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백선엽 장군이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동서남북 사방에서 지켰다는 의미를 담아 360도 회전하도록 설치하였답니다. 오후 1시 정각에 천천히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선엽 장군 동상 앞에 있는 비석에는 조국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내가 앞장서서 싸울 테니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라는 백선엽 장군의 어록을 보니 많은 군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념관 마당에는 이승만, 트루먼 대통령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는 미군의 즉각적인 개입을 통해 한반도 공산화를 저지하고 이후 미국과 치열한 외교전을 벌여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호조약 체결을 이끌어낸 이승만 대통령과 6.25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단 10초 만에 미군 참전을 결정하여 북한과 중공군의 침공을 막아낸 트루먼 대통령을 자유세계를 구한 결전장인 다부동에 세워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한미동맹 정신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겠다는 다짐으로 정전 70주년을 맞아 2023년 7월 27일 제막식을 개최하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 제1사단장이었던 백선엽 장군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1951년 4월 마을 주민들이 칠곡군 가산면 다부1, 2, 산 97의 1번지 소야고개에 세웠던 호국구민비로 2003년 8월 29일 이곳 다부동 전적기념관 경내로 이전하였습니다. 전적기념관으로 들어갑니다. 당시 외관철교 폭파는 미군 제1기병사단에서 맡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이었던 게이 소장은 쉽게 폭파 명령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수많은 목숨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철교 폭파를 지체할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낙동강을 건너오는 적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는 철교를 반드시 폭파해야 했습니다. 더 지체할 수는 없었지요. 결국 그날 오후 8시 30분 지프차 옆을 서성이던 게이 소장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결정을 내립니다. 다리에는 수많은 피난민이 있었기 때문에 폭파 명령은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폭음이 일자 수많은 피난민이 다리와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폭파는 8월 3일 밤 8시 30분경에 일어났고 외관 쪽 둘째 경관 63m가 끊어졌습니다. 1950년 6월 25일 T-34 전차와 전투기 등 최신 무기를 앞세우고 빠르게 공격해오는 북한군에게 수도 서울이 개전 3일 만에 함락됩니다. 7월 12일 후퇴한 국군과 미군의 지원으로 대전을 방어하지만 20일에 대전 또한 점령됩니다. 국군은 7월 7일과 17일 각각 동랑리 전투와 화령장 전투에서 승리하지만 북한군의 파상적인 공세에 밀려 낙동강까지 후퇴하게 됩니다. 북한군은 낙동강 방어선이 구축된 직후인 1950년 8월 초부터 하순까지 교통의 요지인 대구를 목표로 주공을 지향했습니다. 유확산 수암산 다부동을 잇는 선에서 엄청난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시산혈화의 참혹한 전장에서 1950년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55일간의 대혈전 끝에 승리를 쟁취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했습니다. 시산혈화는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하천을 이룬다는 뜻으로 해석해야겠지요. 전투가 매우 치열해 피와 시체가 쌓인 참상을 강조하는 말로 설명됩니다. 1950년 다부동 전투 당시인 8월은 30여 년 만에 가뭄과 37도의 무더운 날씨 관계로 비전투 손실이 있었고 기후에 적응되지 않은 미군에게 큰 타격을 주었답니다. 칠곡군 가산면과 석저급 사이에 위치한 유학산은 해발 800m 이상의 능선이 동서로 4km가량 뻗어있는 험준한 고지로서
해발 700m 지점에서 정상까지 암벽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서 맨몸으로 오르기에도 힘든 곳입니다. 이곳 유학산을 점령할 경우 대구로 향하는 다부동 일대의 도로를 내려다보며 제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학산은 대구 방어의 관문이자 요충지였습니다. 유학산 전투에서 아군 2,300명이 전사하였고 적군 5,690명이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유학산뿐만 아니라 328고지, 837고지, 674고지, 가산산성 등 인근에서 50여일간 사활을 건 전투가 벌어져 피해간 4만여 명에 이르는 전사자를 냈다고 합니다. 칠곡군 석저급 포남리에 위치한 328고지는 외관 북쪽 5km 지점의 바위산으로서 방어하기에는 불리하였지만 낙동강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고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 328고지를 점령할 경우 외관으로 진출하기 쉬웠기 때문에 유학산과 마찬가지로 전략적 요충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칠곡군 석저급에 위치한 수암산을 탈환하기 위해 국군 1사단 12연대 2대대는 식량과 탄약 부족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북한군과 치열한 전투를 치러야 했습니다. 1사단 내에서 가장 큰 병력 손실을 입으며 끝내 정상은 탈환하지 못한 채 8월 29일 미칠 기병연대에게 방어지역을 인계하고 다부동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보급을 담당하던 노무자들도 매일 5-60명 희생될 만큼 아군에게는 뼈아픈 순간이었습니다. 1950년 8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칠곡군 동명면과 가산면에서 벌어진 전투를 가산산성 전투라고 합니다. 8월 18일 가산산성에 침투한 북한군 게릴라 부대가 동명에 주둔한 국군 1사단 제11연대 본부와 미군 포병부대를 습격해왔습니다. 가산산성 일대의 북한군을 향해 공격한 부대는 국군 1사단에 배속된 8사단 10연대였습니다. 아군 포병이 집중 포격을 가한 후 한 개 대대 병력이 성벽을 넘어 돌격하여 치열한 전투 끝에 기선을 제압하였습니다. 8월 24일 국군은 남문과 서문을 공격하였고 동문과 북문의 퇴로를 차단하여 북한군을 포위하고자 하였으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8월 27일 미군과 국군이 북한군을 물리치고 가산산성을 탈환하면서 전투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북한군 유격대가 금호강변까지 침투하여 발사한 박격포탄이 대구역에 떨어져 여권과 민간인 여러 명이 사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6.25 전쟁 당시의 공용화기입니다. 국군과 미군이 사용했던 81mm 박격포입니다. 사거리는 3,000m입니다. 국군과 미군이 사용했던 3.5인치 로켓 발사기입니다. 대전차 무기이며 1950년 미국에서 개발되어 북한군의 T-34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6.25 전쟁에 긴급 투입되었습니다. 북한군이 사용했던 120mm 박격포의 탄입니다. 북한군은 소련으로부터 120mm 박격포를 지원받아 연대급 이상의 부대에서 사용하였습니다. 국군과 미군이 사용했던 105mm 곡사포의 탄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7,600m이며 원래 공수부대용으로 개발된 경량화포로 6.25 전쟁 초기에 국군은 91문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공산군이 사용했던 90mm 로켓 발사기입니다. 대전차 무기로서 미국의 3.5인치 로켓 발사기를 모방하여 제작되었으며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중국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했습니다. 북한군은 대구로 향하는 길목인 신주막에서 다부동까지의 계곡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다부동 일대의 전황은 국군 1개 연대와 미군 2개 연대가 추가로 증가될 만큼 위태로웠고 그만큼 대구의 관문 다부동은 반드시 사수해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부동으로 진출하는 북한군을 물리치고 천평리 북쪽 일대를 탈환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펼쳤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초로 미군이 국군 방어지역에 투입되어 펼친 한미연합작전으로 이후 국군과 미군은 서로를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가산면 다부리와 칠곡군 도명리 경계에 있는 소야고개에서 가산면 학산리, 석저급 도계리 방향으로 찍은 사진으로 보입니다. 오른쪽 사진 중앙에 원거리 산은 숲대미산이라고도 불리는 수암산이고, 오른쪽 탱크 옆에 산은 오계산 하단부 같고, 수암산과 오계산 사이의 오른쪽 산은 유학산으로 보입니다. 8월 21일 저녁 다부동 진목정에서는 6.25 전쟁 최초의 전차전이 펼쳐졌습니다. 북한군은 신주막에서 다부동 적근로의 양측 능선을 따라 각 한 개 대대 규모의 병력을 전진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군은 모든 화력을 집중하여 북한군 보병과 전차를 분리시킨 후 전차와 자주포를 공격하였습니다. 이때 쌍방의 전차포에서 발사된 철갑탄들이 5시간 동안이나 불꽃을 튀기며 굉음으로 골짜기를 진동시켰습니다. 전차포탄이 어둠을 뚫고 좁은 골짜기를 따라 날아가는 광경을 바라보던 미군들은 그 모습이 마치 볼링공이 핀을 향해 재빠르게 미끄러져 가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고, 그날의 격전에 볼링1, 2 전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다음날 북한군 전차 9대와 자주포 4문, 수대의 트럭 그리고 1,300여 구의 시신이 확인되었는데, 이 전투로 인하여 대구를 향해 진격하던 북한군 13사단 전력의 4분의 3이 손실되었다고 합니다. 더욱이 8월 22일에는 북한군 13사단 포병연대장인 정봉욱 중자가 작전 지도를 갖고 국군에게 귀순함으로써 북한군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었습니다. 칠곡군 가산면 다부리와 금아리, 천평리 일대에서 대구로 진출하려는 북한군과 이를 방어하려는 한미연합군 사이에 최초의 전차전이 벌어졌습니다. 신주막이라고 불리던 천평리 좁은 골짜기에서 미군은 대전차 지뢰와 대인 지뢰를 설치하여 북한군의 접근을 차단하고 4천여 발의 포탄을 발사하였습니다. 북한군은 개전 후 최초로 벌어진 전차전에서 국군과 미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한미연합이라는 견고한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해안초소에 근무 중이던 강릉경찰서 전대욱 순경이 정동진 등명동 해안에 상륙한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습니다. 6.25 전쟁과 공비토벌 작전에 이르기까지 1만 368명의 경찰관을 잃었습니다. 이 수치는 육군에 이어 두 번째 많은 희생으로 경찰의 적극적인 참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병옥 내무부 장관은 적에게 대구를 내주는 것은 나라를 내주는 것과 같다. 우리 경찰만이라도 남아서 반드시 대구를 사수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1만 5천여 명의 경찰이 낙동강방어선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전투경찰대, 전투유경험자로 독립전투대대를 편성하여 이선 전략거점에 배치하거나 국군과 유엔군에 배속되어 중요시설을 경비하게 하였습니다. 학도이용군은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학업을 중단하고 스스로 참전하여 펜 대신 총을 들고 싸운 학생들입니다. 1950년 수원에 모인 200여 명의 학생들이 국방부 정훈국의 후원으로 조직한 비상학도대가 학도이용군의 모체입니다. 전쟁 기간 동안 참전한 학생들은 전투요원이 2만 8천여 명이고 후방지원요원 27만여 명 등 총 30만여 명에 이르렀으며, 이 가운데 7천여 명은 군번도 계급도 없이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였습니다. 유엔군은 1950년 7월 26일 전투 병력을 절감하고 전장에 보급품을 운반하기 위해 민간인 운반단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노무자들을 흡수하여 한국노무단을 창설하였습니다. 노무자들은 전선부대에 탄약, 연료, 자재, 식량, 식수 등을 보급하였음은 물론 전상자 후송, 도로와 교량 보수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노무단이 전사한 미군 병사 시신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유학산 전투에서 국군 1사단 12연대 1대대를 지휘했던 한순화 소령은 유학산 전투의 절반은 노무자들이 수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1950년 6월 28일) B-29 전략폭격기 4대가 괌에서 출발하여 공중작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의정부와 서울, 개성과 서울을 잇는 도로상의 북한군에게도 맹폭격을 가했습니다. 다부동 전투가 한창이던 8월 14일 미 8군 사령부의 정보에 의하면 외관 북서쪽에 북한군 3개 보병사단과 1개 전차 사단이 집결하고 있으며 그 병력은 대략 4만 명이라고 합니다. 미 8군에서는 메가더 장군에게 북한군 집결지에 대한 폭격을 건의했고 8월 16일 마침내 일본의 요코다 가데나 비행장에서 출격한 B-29 전략폭격기 98대가 이날 오전 11시 58분부터 오후 12시 24분까지 폭탄 960톤을 북한군 집결지에 투하하였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폭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8월 16일의 폭격은 외관 북방인 구미 일대의 가로 5.6km, 세로 12km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하늘이 울리고 땅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폭격의 규모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컸으리라고 봅니다. 북한군 제2군단 통신장교 김윤문 소자의 증언에 의하면 B-29의 융단 폭격으로 조선인민군의 손실은 매우 컸다고 하며 낙동강 일대에 배치된 조선인민군 제3사단 및 제15사단의 예비대, 지원포병 그리고 전차와 탄약을 비롯한 각종 보급품이 파괴되고 유선이 모두 절단되어 대혼란이 빚어졌다고 합니다. 조선인민군 제2군단장 김무정을 비롯한 군단 간부들은 이때부터 동요되어 승리에 대한 확신도 사라졌으며 이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당시 조선인민군 제2군단에서는 B-19기 120대가 출격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피해에 대해서는 일체 말도 못하게 하여 비밀에 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 육작전으로 전세를 뒤집은 국군과 유엔군은 9월 28일 수도 서울을 되찾고 38선을 돌파해 평양, 원산 등을 탈환하고 마침내 압록강까지 도달하였습니다. 1950년 10월 19일 중공군 30만 명이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진입 기습 공격하여 11월 25일 국군과 유엔군은 평양에서 철수하고 12월 14일 흥남철수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 지역에서 철수해 37도선까지 후퇴했다가 다시 재반격하여 휴전선 일대까지 진출하였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제159차 본회의에서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 중장과 공산군 측 대표 남일이 세 통의 휴전협정서와 부속협정서에 각각 서명한 뒤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 북한군 총사령관 김일성, 중공군 총사령관 펑더하이가 각각 그의 후방 사령부에서 휴전협정서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표는 최후까지 휴전에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끝내 휴전협정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1951년 7월 10일에 개시된 휴전회담이 만 2년 17일 만에 타결됨으로써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이 무력 남침을 개시한 지 만 3년 1개월 2일 만에 6.25 전쟁은 정전으로 매듭짓게 되었습니다. (839고지는) 유학산 정상입니다. 국군 1사단 12연대 3대대는 1950년 8월 23일 839고지를 탈환했답니다. 6.25 전쟁 방송가여 1호며 현인 선생님께서 불렀던 전우야 잘 자라 노랫말의 가사 원작지가 이 곳 다부동과 유학산이라네요. 387고지는 유학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고지입니다.
국군 1사단 12연대 일대대는 837고지 암벽을 맨손으로 오르며 9회에 걸친 백병전을 치른 끝에 1950년 8월 23일 837고지를 탈환했습니다. 674고지는 부대가 이동하기 좁고 우회하기가 어려운 고지인데 10여 차례 고지의 주인이 바뀔 만큼 치열한 전투를 벌인 끝에 국군은 1950년 8월 22일 674고지를 점령하였습니다. 천평계곡은 1950년 8월 21일 볼링엘리 전투가 벌어졌던 장소로서 구미 상주로 향하는 25번 국도와 군위로 향하는 5번 국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당시 전투 현장에 다부동 전승비가 있다고 합니다. 오계산으로 불리는 466고지는 북한군의 대구 진출을 저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1950년 8월 15일 국군 1사단 15연대 2대대가 이곳에서 북한군 특작부대를 격퇴하였습니다. 소야고개는 대구로 향하는 도로상의 고개로서 백선엽 장군 호국 구민비가 처음 세워졌던 곳입니다. 백선엽 장군 호국 구민비는 2003년도에 다부동 전적기념관 경내로 이전되었습니다. 다부동 전투 당시 국군 제1사단장인 백선엽 장군 사진이 있는 포토존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우리 원희의 경내 모습은 아주 늠름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예쁜 우리 공주님은 명랑한 여군 같지요. 백선엽 장군께서 받으신 훈장 모음집입니다. 이 사진들은 2022년 12월 3일 유학산 등산 모습입니다. 유학산 전투 당시 능선과 골짜기는 온통 시체로 산을 이루고 전사자의 피로 시내를 이룬 문자 그대로 시산혈화의 전투가 벌어진 곳이며 소대장이 신병 이름도 외우기 전에 병사는 전사했다고 합니다. 유학산 정상석 뒷면에는 조국을 위해 산화한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